자, 구문독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는 어디 있냐면 지금 run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끊기면서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 딥은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일 때는 뒤에서 규칙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 번째, 부사가 붙거나 아니면 부사구가 붙어요. 그래서 의미 정보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자세하게 준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전치사 덩어리들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타동사의 기능을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하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땐 보어를 받을 수 있죠. 그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명사와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동사가 나왔을 때는 부사, 부사구 혹은 전목, 자동사와 전치사가 이루어져서 타동사 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사가 뒤에서 보어를 받아서 명사, 형용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런은 행위 중심 동사죠. 행위 중심 동사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 스틸은 워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고요한 물은 흐른다 깊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동사를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동사가? 지금 이거 라인이 아니라 리브네요. 오타가 났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주어가 될 거고요. 리브 아까 말했던 전치사 목적어가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 취급해버리면 전치사니까 뒤에서 명사라는 목적어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주는 겁니다. 이니 월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럼 뒤에 뭔가 하나가 덩어리가 남았는데 이 뒤에 덩어리가 남은 거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알파들의 덩어리예요. 이 형용사 알파의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두 번째 투부정사가 있고요. 세 번째 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 전목,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 대절 이렇게 세 가지를 끌고 다니면서 형용사의 역할은 뭐냐? 명사를 후치 수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묶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싹 다 묶여서 이 월드를 수식해줘야 돼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살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 세상에. 그러면 어떤 세상이냐면 가득한 뭘로 가득하죠? 아름다움으로. 그 다음 charm 매력. 그 다음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수식어 거품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서 해석을 하면 기본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치사니까 이것도 다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and 등위 접속사 병렬에 의해서 목적어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번 문장. 역시 is가 동사네요. 근데 이 대얼비 구조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주어가 뒤쪽에 있어요. 주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대어를 주어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냐면 a time이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럼 there be는 해석을 어떻게 붙이냐면 있다라고 붙여요. 뭐가 있냐? 주어가 있다 이렇게 붙이죠. 그럼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면 전치사죠. 많은 단어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and로 묶이면서 다시 동사죠. 또한 또 시간이 있대요. 뭐 할 시간이 있냐면 잠을 자기 위한 시간도 갖고 있대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에 one by one the star appear in the sky. 역시 appear이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 이따 체크를 해주면 얘가 주어져. 그러면 끊어지면서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덩어리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부사구로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부사구로 놀고 있는 겁니다. 별들이 나타납니다. in the sky, 밤하늘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5번 문장 가서 동사를 빠르게 찾아야 돼요. 어디 있냐면 이 두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동사 원형을 하나 받아왔죠.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된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문은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not A but B.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냐?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주어져. 오브가 전치사고 럭셔리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후치 수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럭셔리한 시간이래요. 호화로운 시간은 do not last. 자, last라는 거는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last를 뭐라고만 알고 있냐면 그냥 마지막이라는 부사라고만 알고 있어요. 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의 품사도 갖고 있고 부사의 품사도 갖고 있죠. 영어는 위치 속에서 품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위치가 이 자리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구나.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서 목적어를 못 봤는데 뭐 뒤에서 하나가 뭔가 남아있다. 그럼 걔는 부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잘립니다. 여기서 호화로운 시간은 지속되지 않아요. 오래 혼자 남았으니까 부사. 근데 호화로운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A가 아니라니까 않고 pass away 뭐한다? 사라져 버린다. 얘도 역시 동사로 같이 묶여 있어요. 매우 빠르게 역시 부사네요. 그 다음 가보죠. 자, 6번 문장. 자, 여기 lie가 중요하죠. 얘가 동사입니다. 잘리죠? 이제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율이가 주어져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놓여 있대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 diversity, 다양성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다양성이냐면 그 세상의 사람들의 다양성이래요. 이렇게 가죠. 이게 전치사 목적어의 수식인 겁니다. 자, 7번 가볼게요. 7번도 역시 live라는 동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살았다가 됩니다. there 자동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무조건 그냥 있다 해석해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 호빗이 살았대요. 그럼 결론은 얘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럼 in a hole, 어차피 전치사 덩어리로 묶여져 있으니까 부사구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땅의 구멍 안에 호빗이 살았다. 이게 해석이겠죠. 그 다음 8번 문장 가보죠. 자, 8번 문장의 동사가 어딨냐면 begins가 동사가 되겠네요. 앞자리에서 끊기면서 얘가 전치사가 될 거고 전치사는 뒤에서 명사가 필요하니까 single step 얘가 명사네요. 그럼 single은 스텝을 수식하는 형용사겠고요. 그러면 앞자리에서도 journey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of가 전치사, thousands mile이 목적어. 그러면 수식을 해달라는 거죠. 뭐 해석을 붙여보면 1000마일의 여행도 시작합니다. 한 단계의 스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해석이겠죠? 자, 9번 문장 가볼게요. 자, 9번 문장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장은. 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장은 동사를 찾아보면 레이가 동사일 거고요. 그 다음 talked가 동사가 될 겁니다. 한번 붙여보면 we가 주어가 될 거고요. 우리는 누웠대요. 어디 위에 누웠냐면 풀밭 위에 누웠대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리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11번 문장도 보면 역시 또 there 비구조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동사고 뒷자리에 주어가 있다는 거죠. but까지 끊어주면서 얘가 싹 다 no perfect parents and children 주어 and로 묶여 있으니까 같이 그러면 완벽한 부모와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없지만 there are 또 있대요. 뭐가 있냐면 plenty of perfect moment 잘려야겠죠. 완벽한 순간에 많은 것들이 있대요. 완벽한 순간에 많이 완벽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는 plenty of perfect moment를 그냥 주어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along은 전치사 목적어죠. 그래서 along the way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중에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 time flies like an arrow. 자, 여기 마찬가지로 flies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앞자리가 주어. 그러면 like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 목적어. like가 품사로 동사로 좋아하다가 있죠.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품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ime은 날아간대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면 time은 어떻게 된다? 손살같이 흘러가. 이게 해석이겠죠.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문장엔 turn이 동사예요. 그 다음 the earth가 주어가 되겠죠. on이 전치사, 그 다음 얘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 끊어요. 다 끊겼죠. 그러면 once every 24 hours, 얘는 지금 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사구 처리해버리면 돼요. 부사구는 정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사구의 역할은 내가 기본 문장에 어떠한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넣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번 축을 중심으로 돌아. 그러니까 축이죠. 그 다음 가보죠. is가 동사죠. beauty가 주어입니다. in the eyes가 저거, 그 다음 of가 전치사, beholder 목적어입니다. beholder의 뜻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아름다움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할게요. there 더하기 be가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근데 영어에서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또 언제 있냐면 주어가 떨어져요, 비동사가 떨어져요, 전치사가 떨어져요, 목적어가 떨어져요. 이러면 이 전치사의 뜻 들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전치사의 뜻 들고 붙으니까 있다. 그러면 안에 있다죠. 아름다움은 눈 안에 있대요. 어떤 사람의 눈이냐면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대요. 역시 전치사 목적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명사를 놓고 뒤에서 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depend 동사죠. future이 주어입니다. 전치사죠. 자,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WH 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WH 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ho나 what, 뭐 where, 뭐 when, 뭐 why, how 이런 애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what이 들어왔잖아요. 절이라는 말은 주어와 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who, what, where, when, why, how는 절이니까 뒤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주어 동사를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리죠, 이렇게. 그럼 얘는 짝이 없으니까 부사예요. 미래는 의존합니다. 네가 오늘 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belong이 역시 동사입니다. future이 주어예요. to가 전치사죠. those who라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얘도 절이에요. 아까 여기서 있었던 여기 who, 이게 그대로 꽂아 들어온 거예요. those who. 그러면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냐면 동사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 WH 자체가 무슨 역할도 할 수 있냐면 의문사 역할도 가능하지만 주어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믿어요. 뭐를 믿냐면 in the beauty, 아름다움을 믿는데요. 근데 뭐에 대한 아름다움이면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 수식이죠. 이렇게 수식 붙이는 거예요. 난 belong to는 속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래는 속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움을,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속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를 암기를 하시면 되냐면 run,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 다음 live, 일형식 자동사죠. 그래서 live는 항상 in이랑 같이 외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비동사, 비동사도 일형식으로 쓸 수 있거나 이형식으로 쓰죠. appear, 얘도 일형식 자동사 동사고요. last, 얘도 일형식이고요. 그 다음 pass도 away, pass away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rise 놓여있다. 그 다음 live 하나 더 해보죠. 그 다음 begins, begins는 자타 공용입니다. 시작하다가. 그 다음 여기 눕다. 그 다음 talk, 얘기를 하다. 그 다음 여기 또 are 보이죠? are 보이죠? 그 다음 fly도 날다라니까 행위중심 동사죠. turn, 돌다니까 행위중심 동사 is. 그 다음 depend는 on까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belong to. 지금 제가 형광펜 쳐준 동사들은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몇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냐면 1형식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핀 것 중에 2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을
우리가 자동사의 분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동사란 뭐냐? 행위 중심 동사예요. 행위를 중심으로 뭔가 행위를 한다, 움직이는 거를 행위 중심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 있는 얘네들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의 확장을 할 건데, 이 어휘의 확장, 에일리언이죠. 자, 에일리언은 원래 이방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제 외국인이라는 뜻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게 좀 포리너과 느낌이 좀 달라요. 포리너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지만 에일리언은 이질감이 드는 낯선 대상의 이미지가 강한 데다 가장 먼저 뭐를 연상시킬 수 있냐면 얘가 불법 이민자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연상시켜요. 그래서 alienate 하면 얘가 수능에 이제 나오는 동사인데, 멀리하게 만들다, 거리두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 그래서 alienate, 얘는 되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가볼게요. She is an 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란 뜻이죠. 얘는 불법 이민자. What should we do about illegal?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뜻이에요. 불법 이민자. Sorry, I didn't mean to alienate you.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리감을 느끼려고 한 건 아니야. 이 didn't mean to라는 거는 의미하다의 뜻이 아니라 이 mean이 뒤에서 to 부정사를 받게 되면 이 mean은 의도하다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리감을 만들게 하려고 의도를 했던 건 아니야, 너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My friends alienate me for some reason 하면은 나의 친구들이 몇 가지 이유들로 나를 멀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하게 만들다네요. 멀리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you will alienate everyone if you don't drop that attitude. 여기서 중요한 거는 drop that attitude입니다. 뜻이 뭐냐면 얘는 태도를 고치다의 뜻이죠. 얘는 표현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will alienate everyone. 당신은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약 당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게 된다면, 이런 뜻이죠. 자, 호흡 가볼게요. 돼지들은 식욕이 왕성하네.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머리를 받고 먹느라 주변에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돼지의 이런 모습에 욕심 많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혹은 시간, 공간 등을 혼자 독차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는 욕심쟁이야라는 뜻이고요. 얘도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 이런 뜻이고, 얘는 My sister hugged the bathroom. 어떤 공간이 나오고 있죠. 공간이 나온다는 건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 얘는 무슨 뜻으로 간다? 독차지하다의 뜻으로 가겠죠. 독차지하다. 그 다음 우리 강아지도 소파를 독차지하다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이제 5번 문장 같은 걸 보면은 시간이나 공간을 내가 독차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쪽 시간을 내가 뺏는 거 아닌가요? 다 뺏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시간을 뺐다죠. 마찬가지로 독차지하다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룸 가볼게요. 룸은 용도에 따라 공간을 나눠 놓은 것이 방이므로 일단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건축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가방 안, 냉장고 안처럼 사물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되어 형용사형 룸이로 무슨 뜻이 있냐? 널찍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 안에 흐르는 분위기까지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을 뜻하는 여지의 뜻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We have plenty of room. 역시 공간이겠죠. 공간을 많이 갖고 있어. I still have room for dessert. 역시 얘는 나는 디저트 배가 있다라는 거니까 공간이나 여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room이는 널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였고요. Your car is roomy. 너의 차는 널찍하다. 그 다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you have to read the room. 공간을 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읽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분위기의 뜻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뜻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분위기 눈치 좀 채라. 분위기 회사의 눈치를 파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미팅의 분위기를 파악해라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Our little room 역시 분위기를 읽으라는 소리예요. 분위기. 그게 괜찮으면 bring up이라는 거는 꺼내다의 표현이에요. 화제를 꺼내세요. 이를 내가 말을 꺼내볼까? 한번 분위기를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오케이 한다면 분위기를 꺼내볼게. 화제를 꺼내볼게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룸은 여지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의도 룸도 여지입니다. 나우트는 의심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휘를 확장을 해봤는데 집에 좀 많이 문장을 통해서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이런 개념들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거기다 문장을 같이 연결시켜보면 좀 좋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